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린 살면서 내가 건강하다라는 걸 아주 당연시하고 있죠. 나의 건강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 당연한 하루는 없다의 저자 희우 씨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책은 2021년 12월에 출간됐고요. 희우 씨는 책 출간 당시에 28살이었습니다. 이 책은 투병일기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가 리프스라는 병을 앓고 있거든요. 이름이 좀 생소한데 이 병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약에 희우 씨가 지금도 아픈 상태라면 저는 이 책을 리뷰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읽는 내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우린 남의 아픔을 보면서 나와 비교를 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상황이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게 참 못된 비교인데 사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희우 씨가 지금도 몸이 안 좋은 상태라면 아마 이 책을 리뷰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근데 다행히 희우 씨가 몸이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건강해졌고요. 그래서 희우 씨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무척 좋은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저자 소개부터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희우 씨는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이었고요. 공부 잘하고 당차고 게다가 매사에 열심입니다. 학교 학생회장도 했었더라고요. 스스로도 말하지만 오버스펙으로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18살에 희소 난치병을 만나게 됩니다. 루푸스라는 병에 걸린 거예요. 루푸스라는 이름 되게 낯선데 이게 정확한 이름은 전신홍반 루푸스라고 하고요. 몸의 면역계가 나를 원래는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 병은 나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증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희우 씨 같은 경우는 신장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푸스 신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병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태가 악화됩니다. 뭔가를 무리해서 하면은 안 되는 병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일단 공부를 좀 쉬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이때가 희우 씨가 고2일 때인데 일단 공부를 좀 쉬자. 대학은 나중에 가도 되지 않겠니?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자,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희우 씨는 매사에 열심입니다. 고등학생이고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는데 그때 쉬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희우 씨는 뭔가를 할 때 보통은 내 능력치가 100이면 보통 사람은 80에서 100 사이의 능력치를 발휘합니다.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여력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희우 씨는 젖먹던 힘까지 쓰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타공인 몸을 갈아 넣어서 120%로 사는 종류의 인간이다. 완벽 아니면은 포기를 외치는 사람이다. 네,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냐? 네, 왜? 라는 질문이 가능하죠. 이 왜? 라는 질문에 대해서 희우 씨는 이렇게 답합니다. 성장하고 싶어서 그랬다. 성장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약을 먹으면서 버텼던 거죠. 그래서 서울대를 갑니다. 서울대 입학해서는 로스쿨을 준비하고요. 평소에도 어학을 좋아했다고는 하는데 자신이 보기에 영어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러 필리핀으로 어학 연수를 떠납니다. 또 덴마크로 교환학생 연수도 다녀오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그 결과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희우 씨의 경우는 복막 투석을 했더라고요. 배에다가
삽관을 해서 투석을 하는 걸 복막투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항암 치료도 받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나이가 27이거든요. 신장이 완전히 망가진 때가 27인데 책을 읽어보면 무척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읽는 내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희우 씨가 겪은 그 아픔이 읽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읽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다행히 지금은 건강이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해요. 가족의 도움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이렇게 격한 경험을 했으니까 느낀 바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희우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거울 앞에 서서 내 배에 그어진 3개의 선을 또렷이 본다. 도관이 자리 잡았던 구멍, 호수를 넣기 위해 찢었던 자국, 새 신장이 들어간 곳, 그리고 겨드랑이, 가슴, 골반, 허벅지 곳곳에 자리한 선홍빛의 튼살도 눈에 들어온다. 과거의 치열과 고통은 내 몸에 이렇게나 선명한 자국을 남겼다. 네, 지난했던 자신의 과거를, 그러니까 내 몸에 새겨진 그 과거를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거죠. 깨달은 바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면역계를 달래기 위해 열심히 살지 않으려 애쓴다. 그러니까 몸을 갈아 넣어가면서 120%로 뭔가를 무척 열심히 하던 그 삶의 태도를 이젠 유지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아픈 몸과 그럼에도 성장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훌륭한 중재자가 되는 것이 단 하나의 소망이고 악착같이 오늘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취미다. 네, 이 문장에서 이 책의 제목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하루는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죠. 그러니 나를 잘 관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희우 씨는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약을 많이 먹더라고요.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합니다. 이걸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루푸스는 완치가 없는 병이라서 그렇다고 해요. 게다가 이식된 신장도 수명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평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다시 아플지 몰라서 언제나 불안하다라고 희우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울면서도 뚜벅뚜벅 어두운 터널을 걷는 사람. 이 짧은 문장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복잡하죠. 얼마나 힘들면 울까, 그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요. 근데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거잖아요.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앞날을 향해서 걷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두운 터널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희우 씨가 아마도 가장 힘든 건 과거를 돌아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걸 끊임없이 되새기고 있어요. 책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만약 고2 때 의사 선생님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공부를 잠시 쉬었으면 어땠을까? 대학생이 됐을 때 교환학생을 안 갔으면 어땠을까? 교환학생 유럽으로 갔다 와서 몸이 상당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런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내가 다시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똑같은 결정을 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희우 씨가 내린 그 결정이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을 해요. 과거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고 지금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힘든 경험을 하면서 희우 씨가 이뤄낸 자기 성찰이 아닌가. 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희우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병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으며 몹시 외로웠기에 지난 고백을 여기에 적어두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마음은 몹시 귀해서 외로운 누군가의 곁에 자신의 울음이 조용히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 네, 이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희우 씨의 성찰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써내려간 투병 일기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글을 하나만 소개를 좀 해볼게요. 35페이지에 우리는 한참을 몰랐잖아 라는 제목인데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글을 쓴 시점은 발병 10년 차예요. 몸이 안 좋아서 신장 투석을 하고 있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호수를 꽂고 있는 상태죠. 아직도 낯설다 라고 말을 해요. 아직도 이만큼 자기가 아픈 게 낯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생경한 기분이 든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다가 엉엉 울어버리게 된다 라고도 덧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도 18살 때 병원에서 루푸스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 나를 아직도 껴안고 사는 것 같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너무 안쓰럽다라는 거죠. 과연 그날의 기억, 그러니까 루푸스 진단을 받았던 그날의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싶죠. 너무 강력한 기억이라서 그렇습니다. 희우 씨는 그날을 생각을 하면 꼭 빛바랜 사진을 보는 느낌이 든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무척 인상적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신의 기억을 객관화하고 있죠. 과거의 기억을 객관화했습니다. 마치 빛바랜 사진을 보듯이 예전의 나를 지금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전의 나를 지금의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예전의 나를 보면서 안쓰러워하고 있습니다. 가여워하는 거죠. 심지어는 당시 그 사진 속에 등장하는 엄마와 아빠를 위로하기까지 합니다. 아빠에게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라고 묻고 있어요. 또 혹시 엄마는 속으로 우는 것 같지 않던가요? 라고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된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이렇게 헤아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말없이 두 사람의 등을 쓸어내려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무 말 못하고 있더라도 그 침묵에 고개를 끄덕여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보면서 그때 감정을, 내가 겪고 있던 그 감정을 객관화하고 있는 거죠. 사실 당시 감정은 통제하기가 무척 힘들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 저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나를 마주하면 꼭 그 아이에게 져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감정은 통제하기 힘든 거죠. 특히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들 무척 통제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 내가 그때 의사 말을 듣지 않았을까? 공부 좀 중단하자라고 말했던 그 의사의 권고를 왜 그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네, 이런 후회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젠 깨닫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 물음표, 왜 내가 그때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그 물음표,
그 물음표가 결국은 나를 찌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을 뿐인데 그 아이한테 그때 왜 그랬냐라고 묻는 거, 이건 결국은 나를 찌르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고 희우 씨는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젠 그때 나를 탓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저 달릴 줄만 알았던, 빛나는 딸이 되고 싶었던, 반짝이는 내가 되고 싶었던 그때 나를 더 이상은 탓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병이 커질 줄 몰랐던 그때 나를 더 이상은 질책하지 않겠다. 대신 그 아이를 안아주겠다 라고 희우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렇게 나를 객관화할 줄 알게 되면 생각도 고쳐먹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책에 나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때 공부를 중단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프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바꿔 먹었더라고요. 진짜 다르죠.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때 그렇게 아프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바꿔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나를 객관화할 수 있으니까 가능해진 생각의 변화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좀 생뚱맞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희우 씨가 자기를 객관화하는 힘을 가지게 된 거, 저는 글쓰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우 씨의 글쓰기 덕분에 이게 가능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희우 씨가 투석을 하고 나서 장애인 등록을 했을 때 이야기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때 정체성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되는 거죠. 장애인이라는 수식어가 희우 씨에게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너무 우울하더랍니다. 그 우울함을 떨쳐내기 위해서 노트에 자기 생각을 적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문이 모여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책이 된 거죠. 글이라는 게 참 신기한 구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주저리 써놓고 나중에 이걸 다시 펼쳐놓고 보면, 아,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아, 내가 그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내가 그때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글의 힘이죠. 지금의 희우가 18의 희우를 바라보면서 가여워하고 있는 이 느낌, 네, 이게 바로 객관화의 힘인 거고요. 이 같은 자기 객관화 덕분에 오늘의 희우가 과거를 잊고 오늘을 살 수 있게 된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희우 씨는 이야기합니다. 병이 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짧은 말이지만 진짜 너무 힘이 나지 않나요? 잃는 사람도 힘을 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 앞날에 대한 희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물 많고 정도 많고 마음이 넘쳐서 풍요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되고 싶다 라는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고 싶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희우 씨는 언론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 같고요. 장애인 복지 정책을 공부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너무 무리하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를 챙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책이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좀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정말 힘들 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게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죠. 근데 그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는 그 누군가가 아주 극단적인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책의 존재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을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